무성애자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바로 성적 끌림을 느끼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무방한 이야기는 무성애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 만들어진 방송입니다. 네, 잘 지내셨나요? 이거 소개를 꼭 하라고 많은 분들이 부탁을 드려서 하겠습니다. 상큼 발랄 복화솜입니다. 와, 네, 자, 오늘 함께 하실 분들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제 맞은편에 중성자별님이 앉아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중성자별이라고 합니다. 와, 네, 그리고 제 옆에는 오늘 주제인 회색 무성애자를 위해 모신 매력 만점 게스트 도링코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링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네, 제가 2화를 건너뛰고 3화에 다시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네, 현생이 너무 바빠서, 요즘 너무 바빠서, 네. 과제하시랴, 시험 보시랴. 그리고 제가 터무니없이 동아리를 2개를 하고 알바도 2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야. 괜찮으신가요? 여기 어떻게 오신 거예요? 이번 주 시험 기간이라서 알바를 쉬는데 네. 공부하라고 뺀 시간에 왔습니다. 원래 시험 기간에는 뭘 해도 재밌잖아요. 그럼요. 제일 재밌죠. 저의 의욕 수치가 맥스인 이 시기에 왔습니다. 녹음을 하러. 정말 다행입니다. 네. 오늘 3화에서 알아볼 주제는 회색 무성애자인데요. 본격적으로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너무 기쁜 소식이 있어요. 뭘까요? 글쎄요. 이런 거 딱 받아주셔야지. 네, 오늘 저희가 이제 댓글을 읽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무려 4개나 달렸어요. 와, 무려 4개 진짜. 저번에는 1개 아니었나요? 와, 앞으로는 이제 이게 막 많이 늘어서 우리가 무슨 댓글이 있지? 어떻게 막 이런 시간이 왔으면 좋겠네요. 그죠? 룰렛 돌려가지고. 맞아. 추첨하고 맞아. 이렇게 돌려가지고 막 다트 던져보고 이제 지키시는 분이 오늘의 당첨! 막 이러면서 네, 열심히 하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댓글은 별님이 읽어주시죠. 예, 모가인님이 달아주신 댓글입니다. 재밌게 잘 듣고 가요. 도움이 많이 됐어요. 세 분 목소리도 좋으시고 특히 마니님이 말씀을 잘하시네요. 계속 찾아올게요. 무방한 이야기 짱! 여기서 말하는 세 분 목소리는 2화에서 참여하신 그 세 분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저 말고 장부장님이랑 네. 네. 근데 마네님이라고 마네님이 아니라 만웨님이죠. 네, 저희들끼리 그때 어느 분이 화가 마네인 줄 알았다고 화가 많네. 네, 그런 드립이 나왔었죠. 두 번째는 그럼 도링코님이 읽어주시겠어요? 네, 데미히스토리님이 달아주신 댓글입니다. 페이스북에서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 너무나 재밌어서 순식간에 다 들었네요. 지난 1년 동안 오토코리 섹슈얼이나 리시프로 섹슈얼은 아닐까 제 정체화를 고민하고 있지만 일단은 데미섹슈얼로 스스로를 정체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2화를 정말 재밌게 들었어요. 혜연 A님께서 제 정체화 하셨다는 이야기를 해주셔서 내가 이상한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은 덜었네요. 히읗. 4화에서 오토코리 섹슈얼에 대해 다루어 주신다고 했기에 정말 기대 중이에요. 언젠가 리시프로 섹슈얼에 대해서도 다루어 주시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앞으로 애청하겠습니다. 무방한 이야기 화이팅! 와, 댓글 되게 길게 달아주셨다. 그죠. 정말 정성이 느껴지는. 저는 이 댓글을 읽고 나서야 리시프로 섹슈얼이 뭔지를 알아봤거든요. 네. 예, 상대가 나에게 성적 끌림을 느껴야만 나도 그 사람에게 비로소 성적 끌림을 느끼는 그런 성향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고 이제 그러면 상대방이 나에게 성적 끌림을 느끼지 않으면 못 느끼시는 그런 성향이구나. 이거를 이제 이 댓글을 보고 이제 알게 되었다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저는 이제 페이스북에서 알게 되셨다고 해서 역시 SNS의 힘이 큰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재정체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저도 재정체화거든요. 저는 아예 무성애자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그냥 처음에는 그럼 나는 남자애도 좋아해보고 여자애도 좋아하니까 그냥 나는 그럼 바이섹슈얼인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좀 부족하다는 생각은 항상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무성애자라는 것도 있구나, 이런 정체성도 있구나, 그렇게 알아가면서 이게 나구나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스스로에 대해서도 원래 본인이 가장 잘 모를 때도 있고
자신에 대해서 찾아가는 것도 참 어떻게 보면 힘든 일일 수도 있으니까 제 정체화가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죠. 네. 저번에 보우님이 말씀하셨듯이 평생 찾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정체화가. 그리고 어느 날 바뀔 수도 있는 거라서. 그렇죠. 예. 네, 그러면 세 번째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닉네임이 가나나나다나라나님. 네. 세 분 다 말씀을 명쾌하게 잘하셔서 재미있네요. 계속 들으러 올게요. 만ዌ님은 목소리가 좋으시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이번엔 다행히 만웨님이라고 해주셨네요. 만웨님 목소리가 정말 좋으신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목소리 좋다고. 부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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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마지막 하나는 저희 가위바위보에서 셋 중에 누가 읽을지 정하죠. 아, 좋습니다. 자, 가위바위보. 아, 제가 왠지 찌내면 질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근데 들어가기 전에 이분한테 보은님이 사랑한다고 전해달라고. 수미 양가님께 그 2화 진행해주신 보은님께서 사랑한다고 꼭 전해주시라고 말씀 덧붙여 주셨거든요. 이제 수미 양가님께서 달아주신 댓글이에요. 방송 잘 듣고 있어요. 무성애자가 느끼는 성적 끌림이나 성적 관계나 로맨틱 끌림에 대한 설명이 쉬워서 좋아요. 방송에서도 나왔듯이 약간 옆길로 새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한 사람의 사랑에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오지랖은 참 심한 것 같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의 사랑에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면 좀 내정 간섭 같은 느낌이죠. 내정 간섭. 왜 너가 나의 사랑에 막 간섭을 하느냐. 뭐 너나 잘하지. 그러니까 너나 잘하지. 맞아요. 남이사. 제가 내 지향성을 강요한 게 아닌 이상은 상대방의 지향성도 존중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가위바위보 현황을 알려드리자면 네, 저 모카솜이랑 도링코님이랑 바위를 냈고 별님이 찌를 내셔서 가위를 내셔서 바로 한 방에 지셨습니다. 그렇죠. 축하드립니다. 와. 왠지 저는 제가 내고 싶은 걸 내면 지더라고요. 아, 정말. 네, 내고 싶지 않은 걸 내면 이기더라고요. 본인과의 갈등에서 이겨야만 이기는. 거창하게 헛소리 해봤고요. 네, 댓글 달아주신 분들 모두 너무 감사하고요. 네, 댓글이 올라올 때마다 이게 팟캐스트 팀이 카톡방이 있는데 거기서 모두 다 막 굉장히 행복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댓글 그리고 좋아요 그리고 구독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댓글 막 너무 겁내시지 마시고 그냥 쓰고 싶다 이런 아무 말이나 정말 제발 써주세요. 댓글 하나하나에 다들 너무 행복해하셔서. 맞아요. 네. 저희 그리고 무방한 이야기 트위터 계정이 생겼어요. 와 대박. 와 대박. 어떻게 생각하세요, 별님? 트위터 계정 제가 보니까 많은 분들이 벌써 팔로우를 눌러주셨더라고요. 거기 저희가 이제 대사를 떼다가 올리거든요. 그거 보고 리트윗이 많이 상당히 돼가지고 트위터로 인해서 우리 방송을 듣는 분들도 정말 많아지셨으면 좋겠고 많아지신 것 같고 트위터 계정도 잘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트위터를 안 하는데 그런 소식을 많이 듣고 있어요. 리트윗이 됐다. 근데 막 1화에서 특히 제 대사가 떼서 나왔는데 그게 리트윗이 많이 됐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트위터도 안 하면서 들어가가지고 뭐지? 뭔데? 이러면서 덜덜덜 떨고. 저도 그때 리트윗이란 개념을 처음 알아가지고 가서 들어가 봤는데 뭔가 알림이 잔뜩 있길래 보니까 모카손님 대사가 리트윗이 많이 됐더라고요. 도대체 그게 뭘까? 그리고 저희 이제 유튜브도 이제 만들어질 계획인가요? 유튜브도 벌써 만들어놨고 2화 1부까지 제가 올라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유튜브에 자체 자막이 있어서 청각장애인 분들을 위한 자막도 저희가 예정 중에 있는데 다들 바쁘셔가지고 이제 자체 자막 기능이 있다고 하니까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한번 만들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희 무방한 이야기가 이렇게 소통을 하기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많이 들어주세요. 그리고 저희 애플 아이튠즈 업로드도 됐다고 들었거든요. 되게 다양한 방면으로 저희가 업로드를 하고 있거든요. 홍보를 되게 열심히 하시네요 지금. 네. 근데 어쨌든 메인은 팟빵. 네, 메인은 어쨌든 팟빵인 것으로. 네, 팟캐스트 많이 들어주세요. 많이 들어주십시오. 저희 이번 3화 주제가 회색 무성애자인데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제 회색 무성애자가 어떤 사람들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이제 어떤 사람들인지 대충 얘기를 해볼게요. 회색 무성애자는 유성애와 무성애 사이에 있다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꼭 어느 한쪽에 완전히 해당되지는 않는 그런 성지향성을 모두 포괄하는 용어라고 해요. 그래서 회색 무성애자는 설명해드린 4개의 특징을 가진 사람들을 포함하는데요. 첫 번째, 평소에는 성적 끌림을 느끼지 않지만 드물게 성적 끌림을 느끼는 사람. 그래서 무성애와 유성애 사이에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네, 두 번째, 성적 끌림을 느끼지만 성적 본능이 적은 사람. 세 번째, 성적 끌림과 성적 본능을 모두 느끼지만 행동으로 이어질 만큼 강하게 느끼지 않는 사람. 네 번째, 섹스를 제한적이고 특정한 상황에 한해서만 즐기고 원하는 사람. 이렇게 4가지 특징을 가진 사람들을 포괄하는 용어라고 합니다. 즉, 회색 무성애자는 성적 끌림을 느끼는 무성애자일 수도, 성적 끌림을 적게 느끼는 유성애자일 수도 있기 때문에 유성애자와 무성애자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렇군요. 지금 참여해주시는 도린코님이 회색 무성애자시거든요. 그렇죠. 저는 회색 무성애자, 오토코리 섹슈얼, 그리고 젠더 퀴어로 정체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말로만 설명하면 많은 분들이 듣고 이거는 지금 정의를 듣고 있는 거니까 예. 쉽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저도 지금 쉽게 와닿지 않거든요. 왜냐면 저는 이제 시스젠더이고 헤테로 로맨틱이고 에이섹슈얼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살아오면서 성적 끌림을 한 번도 느껴보지를 못했는데 평소에는 성적 끌림을 느끼지 않지만 드물게 성적 끌림을 느낀다고 하면 또 유성애랑 또 다른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주변에 있던 유성애자들한테 성적 끌림이 있다라는 게 무슨 개념인지 정도는 알았는데 이건 또 생소하네요, 되게. 네, 저도 지금 지나가는 목화섬도 지나가는 바이 로맨틱이고 저도 에이섹슈얼이거든요. 아, 네. 네, 그래서 저도 그냥 한 번도 딱히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지칭하는 말이 있다라고, 그러니까 성적 끌림이라는 게 있대라는 걸 인지를 하고 나서부터 아, 그런 게 있구나. 나는 지금까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생각 안 하면서 살았구나 이렇게 알았거든요. 그래서 과연 느꼈다 안 느꼈다? 그 말이 좀 이상한데 그건 뭘까 좀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이렇게 딱 4가지로 정의하기는 좀 힘든 일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사람마다 성격도 다 다르고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게스트를 모신 도린코님이랑 인터뷰를 해보려고 해요. 와. 엄청 떨리네요. 아, 떨 필요 없어. 아주. 너무 떨리면 제 손 잡으실래요? 치과에서 막 너무 떨리면 손 잡아주시면 맞아. 간호사 맞아. 맞아요, 네. 저도 인형 안고 한 적 있는데. 아, 정말요? 치과에서 인형을 줬어요? 네. 저 어금니 금니거든요. 아. 네, 그럼 첫 번째 질문은 일단 아까 정체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회색 무성애자는 유성애와 무성애 사이에 있다고들 흔히들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정말 간단하게 얘기하면 성적 끌림을 느끼는 빈도가 적거나 그런 거죠. 근데 이게 사실 저는 이 스펙트럼 사이에 있으면서 되게 다른 변수들로 많이 영향을 받아서 바뀔 수 있는, 또 혹은 단 하나의 단어로 정의하기 힘든 정체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도 오토코리 섹슈얼이기도 하고 젠더 퀴어이기도 하니까 약간 회색 무성애자라고만 설명하기에는 아까 그 4가지 특징들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설명하기엔 부족하다고 저도 느끼고 있어요. 사실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 찾아보면서 되게 놀랐던 부분은, 저는 회색 무성애자라고 정체화를 했고 이제 성적 끌림도 사실 잘 모르겠지만 이런 것 같아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질문지와 답변을 보신 그 에이섹슈얼 분들이 잘 모르겠어요라고 하셔서 저는 그게 더 놀랬거든요. 저는 그래서 아니 이거 정도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조차도 잘 이해 못하겠어요라고 해서 저는 이번 기회에 좀 더 저 자신을 파고들었던 어떤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하긴 근데 저도 그러니까 유성애자인 친구들, 그러니까 퀴어 중에서도 유성애자인 친구들이랑 얘기를 할 때 그럴 때마다 난 무성애자 맞구나 이런 걸 정말 강렬하게 느끼거든요. 목화순님하고 저하고 지금 되게 머리 굴리고 있는 게 지금 다 보이거든요. 모르시겠다니까 이해해봐야겠다. 이해를 못하니까 죄지은 기분이다. 짱돌 굴리는. 짱돌.
안 되네요. 안 되네요. 네. 그래서 네. 저는 최근에도 유성애자의 동생이랑 그 친구는 L인데 같이 얘기를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막 이렇게 설명해 주려고 하다가 그렇구나. 뭐 이해 못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어. 이해를 못하는 걸 이해할 수 있다. 못하는 것도 괜찮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오늘 게스트가 저 한 명뿐이라고 해서 되게 두렵기도 하고 왜냐하면 저는 항상 그런 걱정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 하나만의 경우를 보고 표본을 삼아서 사람들이 판단을 했거나 아니면 뭐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화에 영향을 주거나 그런 경우가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건 그러지 말아주시라. 되는 부분이니까. 네, 맞아요. 아무튼 여러분. 방송에 앞서서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회색 무성애자로 이렇게 정체화를 하셨는데 네.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려요.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그렇죠. 이게 사실 제 인생에서 좀 가장 큰 지표가 됐다는 부분일 수 있는데 제가 20살 때 첫 연애를 했어요. 근데 그 연애 대상이 시스젠더 유성애자에다가 굉장히 스킨십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사실 그거를 처음 봤을 때 알 수 없잖아요. 그런 특징들이 사실 어떤 외관만 보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행동이나 말투 등으로만 판단을 하는데 점점 알고 지내다 보니까 되게 저랑 애정 표현을 하는 방식이 되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되게 스킨십에 대해서 별 생각도 없었고 그냥 이 사람과 같이 있는 것 자체가 좋고 함께하는 시간이 좋은 건데 그 사람은 되게 연인 관계에서는 당연히 이런 뭐 키스나 포옹이나 에모나 이런 게 되게 당연하지. 그리고 막 연락은 항상 해야지. 그러니까 네가 항상 어디 있는지 내가 알아야 되고 또 내가 뭘 하는지 네가 항상 알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되게 표현 방식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그 전까지 제가 무성애자인가? 라고 조금 망설였던 부분들이 그 연애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그 부딪히는 과정에서 좀 확실해지더라고요. 위화감을 느끼셨다 뭐 이런 말씀이시죠? 위화감도 그렇고 좀 이질감도 있고 이질감도 있고 그래서 제가 부탁을 했어요. 사실 그러니까 나는 너무 좀 이런 거 부담스럽고 방식이 안 맞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도 계속 그분은 자신만의 표현 방식을 밀어붙이셨기 때문에 결국 제가 이별을 통보를 했고 그 뒤로는 조금 많이 힘들었죠. 왜냐하면 그때는 약간 내가 무성애자라고 확신을 하기 좀 전이었고 정리가 좀 안 된 상태에서 내가 어떤 일반적인 애정 행위에 대해서 좀 뭐랄까 납득하고 내가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과 관계가 끊어졌나? 그러니까 전적으로 제 책임이 아닐까라고 되게 걱정을 하면서 힘들어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무성애에 대한 개념을 더 찾아봤던 거죠. 네, 그게 아마 좀 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거의 정체할 때 연애 한 번씩 해보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약간 경험이 있어야 사실 체감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죄송합니다. 네, 저 연애 한 번도 아직도 못 해봤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언급하려고 했는데 너무 슬프게 쳐다보시네요. 죄송합니다. 해보고 싶네요. 연애 어떤 걸까? 하하, 죄송합니다. 근데 그렇게 더 생각하면 아마 더 신중하게 만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저는 좀 그때 약간 불안한 시기였고 약간 힘든 시기였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맞물리면서 제가 평소에는 좀 신중하게 생각했어야 하는 부분들을 놓쳤던 부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연애를 꼭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압니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죠. 네. 저는 좀 이건 좀 격가지로 세나 싶긴 한데 저는 연애 그러니까 해보진 않았는데 아무튼 그래도 항상 뭔가 그 사람이 나한테 호감을 표현하거나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지정성별은 저도 시스젠더긴 한데 지정성별은 여성이니까 보통 시애남들이 많이 그러니까 비퀴어 남성들이 많이 그러니까 호감을 표시를 하거나 아니면 저도 그 사람한테 호감을 느끼거나 이럴 때 근데 막상 그러니까 김칫국일 수도 있는데 처음부터 약간 겁난다 그래야 되나? 더 맞아요. 이렇게 우리가 그런 관계로 더 친해지면 내가 어느 순간 결정을 해야 하는 시기가 올 것 같아서 그렇죠. 네, 그게 조금 가끔 무서울 때가 있어요. 그런 건가요? 약간 저는 제가 남들을 볼 때 저 사람들이 만약 그러니까 지정성별 남성인 저 사람들이 지정성별 여성인 나한테 어떤 잠재적인 연애 대상으로 이렇게
보는 거 아닐까를 걱정하면서도 막상 저 자신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아, 혹시 약간 그런 가능성들을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저는 애써 그걸 부정하고 아닌 것 같아라고 하지만 그게 사실 사람들 사이에서 막 부대끼다 보면 그런 것들이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당연한 걱정들이니까요. 관계가 진행되는데 그거를 걱정을 아예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네, 성적 끌림은 어쨌든 느낄 수 있으니까 회색 무성애자라고 정체를 하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회색 무성애자가 느끼는 성적 끌림은 뭔지, 그러니까 지금 별님이랑 저는 성적 끌림을 느껴본 적이 없잖아요. 저희 머리 위에 물음표 하나씩 떠 있거든요. 퀘스천 마크 네. 지금 이렇게 둥둥 떠다니고 있는데 아주 잘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성적 끌림을 느껴본 적 없는 이 무성애자 무지한 분에게 회색 무성애자 입장에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사실 저는 다른 회색 무성애자 분들이랑 같이 얘기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 경험만 보고 단정 지을 수 없지만, 일단 그 성적 끌림이 꼭 상대방과의 행위로 가진 않아요. 좀 제가 표현을 이렇게 성애적인 이미지로 연결이 되거나 아니면 상대방과 어떤 성애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그 확률이 극단적으로 낮을수록 끌린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약간 저만의 어떤 조건들이 있어요. 그 단계들이. 그래서 약간 뭐랄까, 저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 가끔은 이미지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젠더 퀴어라고 아까 설명드렸는데, 그 부분에서 저는 지정성별 여성이지만 남성이 되고 싶고, 또 제가 원하는 어떤 남성의 이미지, 그런 상과 되게 가까운 사람에게 끌리는 경우가 많은데, 뭐랄까, 제가 또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상상을 해요. 근데 상상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고, 만약 그 대상이 직접적으로 있더라도 그 대상과 만나지 않을 때 성적 끌림을 느끼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그런 거죠. 성적 끌림을 느꼈는데 막상 그 사람을 만나니까 그런 생각이 다 사라져 있는 거예요. 아, 느끼는 경우가 제한적이다. 되게 제한적이에요. 엄청 제한적이고, 그래서 저는 여기서 되게 회색 무성애자라고 하면 그 스펙트럼 안에 있는 그 모호한 그 경계선들을 떠도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제한적인 끌림을 느끼는지 오히려 더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스펙트럼이잖아요, A도 결국. 그렇죠. 근데 회색 무성애자라고 해서 하얀색에서 검은색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중간에 거치는 과정이 아니라 그냥 요 중간에 그냥 딱 있는 사람이거든요. 나는 중간이다라고 인지한 사람들이죠, 정확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중간이라는 게 정말 이분 딱 반을 잘라서 난 여기 중간에 서 있어가 아니고, 약간 어느 정도 유동성 있게 스펙트럼 안에서. 스펙트럼 안에서 이제 발을 걸쳐놓고 있는 거죠. 발을 딱 이렇게 걸쳐놓고. 네, 도링군이 발을 굴리셨어요. 발을 굴렸어요. 그래서 저도 근데 회색 무성애자가 약간 어떠한 조건에서 느끼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다라고 들었는데, 그래서 도링코님이 그러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조건에 따라서 느끼고 안 느끼고가 있더라고요, 성적인 끌림을. 그렇죠. 저는 네, 말씀하시다 보니까 생각난 건데, 저는 아예 구체적인 사람으로 상상이 전혀 안 돼요. 대상이 그냥 네. 존재하지 않는 건가요? 그러니까 너무 구체적으로 진짜 실존하는, 내가 아는 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전혀 상상이 안 돼요. 머릿속 그 사람이 아예 떠오르지 않아 버리는? 억지로 막 생각을 해봐도 조금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아니야. 저도 근데 억지로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뭔지가 이제 궁금하잖아요, 성적 끌림이라는 게. 그러면 의자에 앉아서 어느 날 안대 쓰고 1시간 동안 생각을 해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백지장인 거예요, 이제. 그죠? 거기서 대체 뭘 더 느낄 수 있는가? 맞아. 네. 좋아하는데 저도 좋아하는 사람이긴 한데, 저는 그래서 걔랑 같이 있을 때 언제는 그냥 너무 귀여워서 걔가 하는 짓이 그냥 걔 막 안아주고 싶기도 하고, 그냥 충동적으로 볼에 뽀뽀해보고 싶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냥 거기까지고, 그냥 걔를 상대로 내가 그런 저희 언니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렇고 그런 걸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전혀 그냥 별로 생각도 안 나고, 내가 진짜 지금까지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했구나라는 걸 되려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었어요. 거기에 약간 덧붙여서 설명을 하면, 약간 그런 행위들을 할 수 있을까 상상을 했는데 연결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할 수 있을까 상상을 하고 그걸 하는 상상까지 하고 끝인 거예요. 저는 그런 과정까지 다 제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버리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제가
이걸 회색 무성애자를 보고 이제 개념을 생각해봤는데 끌림에도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끌리는 경우도 있는데 정도도 다르다고 하잖아요. 끌림의 정도가. 그렇죠. 네. 그럼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 그럼 만약에 어떤 사람한테 끌림을 느꼈는데 아 끌리는구나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을 정도의 끌림인지 뭐그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렇죠. 네. 그 정도의 끌림인가요? 그게 범주가 또 있는 게 약간 미적 끌림이라는 다른 개념은 것도 있고 아니면 근데 정말 이게 저만의 특수한 어떤 취향이 적용돼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걸 뭐라고 딱 콕 집어서 말하기가 참 그래요. 근데 사실 그냥 이거를 좀 더 뭉뚱그려서 말씀을 드리면 어떤 본인만의 특정한 조건이 있고 그것에 부합을 하면 이제 끌림이 일시적으로 어떤 제한된 조건 하에서 일어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꼭 상대방과의 행위까지 이어지지 않을 수 있고. 네, 그러면 그 끌림의 정도가 그러니까 옅거나 횟수가 적다라는 설명 자체가 회색 무성애자를 이해하기엔 좀 너무 포괄적이고 넓은 말이고 좀 애매하다고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결국 유성애랑 아니면 무성애처럼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스펙트럼 안에 계신 분들이잖아요, 이제. 그렇죠. 네. 스펙트럼 안에 있는 분들을 네 가지 경우로 설명하기는 좀 어렵죠. 좀 많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 예, 저희 머리 위에는 아직도 여전히 있고요. 아직 잘 보입니다. 그래서 그럼 회색 무성애자가 설명하는 회색 무성애자에 대해 말해주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끌림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만큼 조건도 많고 제가 표현하는 것처럼 약간 끌림은 한순간인데 그 끌림이 관계까지 발전하는 단계가 되게 까다로운 거죠.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도 있고 또 다른 감정들과 혼동하지 않기 위해서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좀 단적인 예를 들면 제가 되게 가지고 싶은 어떤 남성의 이미지를 가지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을 봤을 때 내가 이게 로맨틱 끌림인지 미적 끌림인지 아니면 단순히 저 이미지를 동경하는 것인지 그 동경으로부터 나오는 질투심인지 그런 것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이게 좀 혼란스러우니까 저는 오히려 더 시간을 두고 관찰하는 편이고 신중하게 좀 더 신중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이유를 막 분석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그게 로맨틱 끌림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로맨틱이 아니고 미적 끌림이었어. 아니면 분석을 해보면 되려 다른 곳에 시선이 꽂혀 있거나 뭔가 꽂힌 부분이 되게 제각각이라는 거죠. 그게 꼭 저 사람과 뭔가 행위를 하고 싶어라는 것보다 제 경우를 들자면 저 사람이 어떤 특정한 포즈를 취했는데 저 선이 마음에 들어 약간 이런 거라든지 굉장히 본인의 취향이 반영된 그런 시선이라고 할까요? 그런 시선이 캡처된 것이 이제 이미지로 남아있는 거죠. 이미지스러운 그냥 딱 거기까지. 그런 것 같아요. 되게 그 사람을 별로 좋은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 끌림의 조건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그 끌림이 발화하려면 그런 이미지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쌓여야 되지 않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여전히 물음표들이 보이고. 근데 이거는 어쨌든 듣고 계시는 분들한테 다시 한번 도링코님의 경우에 그런 거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중에 예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 회색 무성애자로 정체를 고민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퀘스터널이. 그러니까 네네. 그런 분들에게 회색 무성애에 대한 설명을 하자면? 약간 제 경우도 그렇긴 한데 반성애자라는 게 있잖아요. 2화에서 다루었던 그 반성애자와 회색 무성애자 과연 나는 그 중에 어디에 속하는가 여기서 사실 고민을 좀 많이 하실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두 정체성을 구분하는 어떤 특정한 표현은 정서적 유대감이라는 건데 그것의 유무에 따라서 달라지는가를 본다면 반성애자한테는 정서적 유대감이 있어야 그 끌림이 발현되는 건데 회색 무성애자는 정서적인 유대감이 없어도 그런 끌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조건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 유대감이 없어도라는 그런 조건이 말장난일 수도 있는데 조금 바꿔서 말하면 이 정서적 유대감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게 맞는 말 같아요. 정서적 유대감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 네, 저한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다른 부분들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해서 그것들이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포인트들이 되는 거죠.
회색 무성애자이신 본인은 이제 그러니까 정서적 유대감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으시니까 회색 무성애자이다 이렇게 말씀을. 그러니까 약간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이 출발을 할 때 그 정서적인 유대감이 1순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하고 많은 이유들 중 하나이다. 하나이고 그것이 꼭 중요하진 않고 그냥 출발점이 되는 어떤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가장 우선시 될 필요도 없고 그것들은 좀 더 관계가 나아가면서 또 유대감이 생길 수 있는 거고 약간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물음표에 금이 조금씩 가고 있네요. 금이 가고 있어요. 금은 갔는데 저는 아직. 그러니까 이해는 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머리로는 이해가 가죠.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가는데 그렇구나 이 정도는. 근데 저는 진짜 제 방금 좀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다행이다. 네.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조금씩 금이 가길 바라면서. 그리고 회색 무성애자니까 성애에 관련된 힘든 점이 있으셨는지. 성애는 정말 제 인생에서 좀 저를 힘들게 하는 부분들이 아니었나 싶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애에서의 스킨십 그런 것들이 좀 힘들었었고 제가 원하지 않는 애정의 표현을 그 사람 내가 너한테 주는 애정이야 라고 그렇게 막 쏟아붓는데 저는 그게 애정의 표현이 아닌 거죠. 약간 오히려 좀 허락받지 않은 터치라고 느껴지고 오히려 저 공간에 대한 침범이라고 느껴지고 아무튼 되게 뭐라고 딱 정확하게 딱 잘라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기보단 여러 가지 저의 상황 뭐 그 사람의 상황 이런 것들이 좀 복잡하게 얽혀서 일어난 일들이긴 하지만 아무튼 결론적으로 제가 원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 했다. 이게 제일 좀 큰 문제인 것 같고요. 그 A 엄브렐라에 속하신 이거 좀 일반화할 수도 있는데 지정성별 여성분들이 주로 잘 겪으시는 문제거든요. 이게. 네네. 그러니까 스킨십을 내가 허가한 이상의 스킨십을 강제를 하는 것에 대해서 연애에서 이제 좀 괴리감이랑 자괴감 느끼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건 좀 지켜줬으면. 그렇죠. 근데 그건 사실 이게 조금 나이브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게 사람 간의 그냥 예의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그건 예의 문제라서. 그건 예의 문제고. 근데 오히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제 무성애자 어떤 특징들이 좀 겹치면서 더 좀 힘들지 않았나. 왜냐면 그땐 정체화를 하기 좀 전이었으니까 그런 판단이 좀 확신하게 안 섰던 거죠. 그러니까 도린코님은 성적 끌림을 느끼더라도 그게 그러니까 그런 거랑 바로 연결이 되지는 않으니까 힘드셨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바로 연결되는 그 과정이 되게 힘들다고 해야 되나? 되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건이 되게 많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그 많은 조건들 중에 내가 도대체 어떤 루트를 타고 완전히 사다리 타기처럼 내가 도대체 이걸 왜 이런 걸 느꼈지? 이런 식으로 저 스스로 계속 그걸 찾아내요. 그런 과정이 좀 길기도 하고 그래서 좀 즉각적으로 반응을 못할 때가 되게 많죠.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이죠. 만약에 제가 무성애자인데 뭐 일단 스킨십도 별로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고 약간 이런 부분이 상대방과 얘기가 됐으면 괜찮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런 것들 저 스스로도 이해가 다 안 돼 있고 상대방도 되게 좀 일방통행처럼 막 불도저처럼 그렇게 다가온다면 좀 힘들겠죠. 네, 연애할 때 많이 느끼죠, 그거를. 그렇죠. 네, 그리고 미리 저한테 조금 말을 해주셨는데 네네네. 거기서 제가 조금 공감이 갔던 게, 네네. 그러니까 매체에서 학습된 행동인지 아니면 정말 하고 싶어서 하는 건지 헷갈린다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저는 뭐를 공감을 했냐면 매체 같은 데에서 뭐 이런 게 섹시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제가 나는 살면서 성적 끌림이랑 못 느꼈구나라고 느꼈을 때 그걸 깨달았을 때 지금까지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섹시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매체나 그런 거에서 학습된 이미지였더라고요. 저도 그러니까 저렇게 생기고 예를 들어 저런 춤을 추고 맞아요. 저렇게 막 벗고 나오고 막 그런 섹시한 거구나. 네네. 근데 나는 그거에 대해서 별 느낌을 안 느끼면서 저런 게 섹시한 거야 라고 배운 거더라고요. 네, 맞아요. 소름 돋게 똑같은 게 이제 저는 남고를 나왔거든요. 그럼 우리 남아구들은 앞에 빔 프로젝터에다가 그걸 틀어요, 뭔가를.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걸 틀어요. 자체 B 처리. 네, 자체 B 처리를. 근데 그런 게 이제 매체에서 학습된 그런 이미지들이거든요. 네. 저것이 섹시한 것이다라고 배웠으니까 저는 섹시란 걸 느끼지도 못하는데 애들이 보면서 열광하고 있으니까 그럼 저도 뒤에서 이제 저게 섹시한 거구나. 저걸 보면 섹시해야 되는 거구나. 그런 걸 느껴야 이러면서 되고, 그냥
그때는 그냥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게 당연한 건 줄 알고 있었는데 맞아요. 매체에서 학습당한 것이었죠. 사실 그거는. 저도 여고 나왔거든요. 여고는 빔 프로젝터로 뭘 뜨냐면 아이돌들 이제 막 무대 영상 아니면 뭐 이번에 컴백을 했다 이러면 이제 난리가 나죠. 막 나와서 누구 틀어 이번에 누구 뮤비 틀어 이러는데 한 번은 어떤 애가 어떤 아이돌 그룹에 무대를 틀었는데 거기서 이제 애들이 막 춤추다 갑자기 막 옷을 막 찢어. 맞아. 복근이 확 나오는데 막 여자애들이 소리 야 이러고 막 이러는데 저는 같이 보다가 찢네 이러고 저는 약간 가끔 그런 생각 하거든요. 왜 굳이 복근을 보여줘야 할까? 그러니까 왜 찢냐는 거죠. 왜 저는 그냥 아깝게. 아깝게. 나는 그냥 별 생각 없거든요. 저는 그리고 제가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돌이 있어도 그냥 이미지가 좋고 그랬는데 언제 또 친구가 야 네가 좋아하는 그 땡땡이 무대 사진이 하고 보내줬는데 우통을 벗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쩔지 이러는데 비속어로 쩔지 막 이러는데 그래? 내가 좋아하던 이미지는 그런 게 아니었으니까. 네, 그렇죠. 약간 모르겠고. 그리고 성별 반전을 하자면 제가 이제 예전에 연말에 술집을 갔는데 되게 큰 TV에다가 이제 여자 연예인들 연말에 이제 나와서 춤추는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거의 다 이제 남성분들이었던 거예요. 아니 이성의 규범적인 발언이 아니라. 다들 이제 취해 있으니까 서로 모르는 사람들인데도 막 환호하고 막 이제 막 섹시하다 막 이러면서 막 소리 지르고 막 술집이 완전 난장판이었는데 제가 거기서 뭘 느꼈냐면은 혼자 외딴 섬에 떨어져서 육지에서 벌어지는 축제 지켜보는 기분이랄까? 정말 거리감이 상당하네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위화감을 느끼는 거죠. 다 느끼고 있는데 나만 가만히 앉아가지고 집에 가서 뭐 하지 게임 이 생각하고 있으니까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물론 매체로 학습된 섹시함이 있으니까 유성애자로 패싱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것도 되게 피곤한 일이거든요. 정말 피곤하죠. 느끼는 척을 해야 돼요. 특히 남자애들 사이에선 좀 만약에 거기서 느끼는 척에 실패를 하면 그러니까 유성애자로서의 패싱을 실패하면 제일 먼저 들려오는 소리가 고자입니다. 맞아요. 진짜 그건 정말 폭력적이고 너무 듣기 싫죠. 애인이랑 모텔을 갔다 왔는데 안 했다고? 하면은 되게 저를 이제 쳐다보는데 그 얘기가 나오면 친구들이 술자리 같은 데 다 쳐다보는데 그 시선이 너무 따갑죠. 네. 참 외계인 보듯이 하니까. 그렇죠. 외계인 보듯이. 그래서 저는 그때 인터뷰 내용을 처음 제가 미리 받아봤을 때 그거는 정말 되게 많은 제가 이해할 수 없는 회생운동에 대한 얘기가 많았는데 그거는 정말 마음에 확 박혀서 정말 공감 간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였어요. 저는 그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저는 좀 단적인 예로 이터널 선샤인을 들고 싶은데 갑자기 그날 어떤 낯선 여행지에서 처음 만난 남녀가 갑자기 서로에게 끌려서 애정 표현을 하고 나중에 결국 하룻밤을 보내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들이 전 이해가 전혀 안 가는 거예요. 그냥 왜? 약간 그런 식으로 왜 끝까지 그냥 밤새도록 얘기하지 않는 거야? 약간 그런 제가 생각한 어떤 유대감의 표시라든지 그런 행위들이 되게 많이 생략이 돼 있었는데 약간 영화는 사실 그런 부분을 이 사람이 둘이 굉장한 유대감을 보였고 하룻밤을 되게 즐겁게 보냈어라는 걸 압축해서 보여주기 위해 그런 연출을 함을 알고는 있지만 그게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정말. 최소한의 연출이라도 있어 달라. 왜 신중하지 않은가 저들은. 왜 신중하지 않은가. 그러니까 거의 이제 유성애자 중심적인 사고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되게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너무 감동적이었다. 이 둘의 어떤 그 관계가 운명적인 그런 표현들이 되게 좋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약간 그때 정말 그게 명작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제 인생에서 늦게 보게 된 영화긴 한데 그 명성에 비해서 저는 되게 공감을 하나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그 유럽의 도시가 되게 아름답고 막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다. 약간 별점 깎으러 가야겠다. 별점 깎으러 느낀 점. 도시가 아름다웠다. 도시가 사실 그 영화 자체가 그 수업 시간에 본 건데 선생님께서 이 도시 경관을 봐라라고 보여주시는 영화긴 해요, 사실. 근데 영화의 이제 중점은 이제 두 남녀 간의 어떤 극적인 하룻밤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 등장인물 둘이 이제 하룻밤 보내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시는데 그 과정이 왜 신중하지 못하였는가 뭐 이런 건가요? 신중하지 않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꼭 약간 고전적인 루트를 따라가는지 그런. 저는 이해되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첫눈에 반해서 그렇게 되는지. 그 부분이 또 이해가 안 가시는 거군. 저는 뭐 둘이 뭐 끌려서 하룻밤 잘 수 뭐 있겠죠. 있는데 꼭 영화가 진행되는 방식이 그랬어야 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유성애 규범적이긴 하죠.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기도 하고 또 다른 영화를 봤을 때 되게 여기도 엄청 극적인 막 클라이맥스예요. 근데 막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나중에 엄청 진하게 키스를 한 다음에 엄청 슬프게 헤어지는데 저는 그 시나리오 맥락상 왜 키스를 하지? 약간 그런 네, 맞아요. 그거야. 약간 그 포인트를 못 잡겠더라고요. 물론 제가 학습된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럼 이 다음에 둘이 키스하겠군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둘이 키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군 이렇게 했는데 약간 그런 것들 조금 지겹다고 해야 되나? 왜 더 다른 표현 방식이 없었나? 저게 최선이었나? 라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무슨 장면이 제일 기억에 남았어요? 라고 하는데 거의 한 80%가 막 둘이 마지막에 키스를 진하게 하는 장면이 막 기억에 남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말하는 것도 되게 저는 물론 그분들이 유성애자분인지 뭐 무성애자분인지 알 수 없지만 되게 그렇게 대답하는 것도 되게 기계적이고 학습적이라고 아닐까? 약간 그런 느낌. 그들 중에 유성애자라 패싱하고 있는 저도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럴 수도 있죠. 네. 어쨌든 성적 끌림을 느껴야 그런 단계를 넘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약간 근데 저는 영화 보는 장르가 되게 다양한데 액션도 좋아하거든요. 저는 늘 의구심 가는 게 007 시리즈에서 네, 그 본드걸 정말 그냥 어느 순간 갑자기 무슨 양식처럼 된 것 같지 않아요? 의뢰하는 맨 마지막 007 스펙터에서 제가 진짜 007 시리즈를 통틀어서 제일 많이 실망을 했는데 네. 거기서 갑자기 아무튼 그래요. 그러니까 영화 보신 분들은 제가 지금 뭔 얘기하려는지 알 것 같은데 기차에서 예를 들어 여주인공을 딱 구해주고 갑자기 눈이 맞았는데 뒤로 넘어가죠. 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정말. 저는 못 봐서 모르겠네요. 근데 저는 그 과정이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는 듣기만 해도 근데 상상은 가요. 아까는 저희 두 분한테만 물음표가 떠 있었는데 네. 영화 얘기 나오니까 돌림코님 머리에도 이제 물음표가 하나 나오고요. 막 이제 우린 유성애를 이해해야 하니까. 맞아요. 결국 회색 무성애나 무성애나 결국 유성애를 이해하기란 또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네요. 사실 저는 회색 무성, 그러니까 퀘스천이 하는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었었던 게 사실 내가 회색 무성애자인데 이 중간에 있는데 과연 내가 무성애자인가라고 고민들 하시는데 사실 저는 이미 그걸 고민하고 있는 자체가 무성애의 범주에 들어가서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닐까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결국 완전 멋있다. 네. 너무 귀엽고 소심하게 좀 더 크게 해주세요. 아니 녹음 중에 덕질하시면 안 되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회색 무성에 대한 좀 이렇게 일반적인 오해, 편견 이런 게 그러니까 유성애와 무성애 둘 중에 하나를 고르지 못하고 그냥 그냥 고민하고 있는 퀘스처널이 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거 아닌가요? 바이?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그냥 솔직히 저도 똑같이 겪었던 과정이기도 하고 퀘스처너리의 기간이 있을 수는 있지만 회색 무성애자로 정체한 계기는 각자 나름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도 젠더 키어도 있고 나는 오토코르이기도 한데 뭘까 계속 고민했던 순간들이 되게 많은데 고민하면 할수록 그냥 본인이 약간 난 흐릿한 회색 인간이야 라기보다는 오히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끌림을 느끼는 방식이 되게 확실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 저도 저 자신을 더 자세하게 관찰하고 좀 더 제 어떤 반응들을 분석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결론을 내린 거거든요. 근데 사실 사람이란 게 꼭 한 단어로 한 정체성으로만 정의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언제든지 변할 수도 있는 거고 제가 상상을 해보면 어떨까 한 이미지가 이제 수많은 벤 다이어그램들이 걸쳐져 있는데 이제 그곳에 어느 곳에 머무를지 결정하는 건 이제 본인의 자유라는 거죠. 네, 남이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죠. 그거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말씀 또 드리고 싶은 게 조급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당장 내가 타인에게 입증해야 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되게 잘못된 판단으로 비난받을까 두려워할 수도 있는데 아니 뭐 사람은 언제나 경험으로 시시각각 다양하게 변모하고 자아를 이렇게 다듬어 나가는 건데 꼭 양쪽 중에 한쪽을 선택하라는 강요가 되게 만연한 규범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양자택일이라는 게 얼마나 좀 본인을 아까 제가 그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했더니 이제 우리 진행자님께서 네. 말씀하신 양성애자분들도 동성애 아니면 이성애 선택을 해라 이런 그렇죠. 네. 강요를 받거든요. 제 주변에 계신 분들도 되게 그런 걸로 힘들어하시더라고요. 회색 무성애자분들도 똑같이 그 A 분들 중에는 회색 무성애를 A 엄브렐라에서 빼라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저는 그 말을 처음 들어봤어요. 왜냐하면 저 커뮤니티 활동 잘 안 하기도 하는데 약간 만약에 제가 그런 말 들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약간의 충격. 근데 있더라고요. 이것도 네. A도 결국 왜 그 무지개 그라데이션이잖아요. 퀴어 스펙트럼이 네네. 젠더 스펙트럼이 무지개 그라데이션인데 저희는 이제 검은색에서 흰색으로 가는 그 그라데이션인데 똑같이 저희도 중간에 이제 회색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 색에 속하면 별개의 그냥 색깔이잖아요. 왜 그림판 색깔 찍기 기능하면 그냥 찍히잖아요. 그럼요. 네. 변해가는 과정이 아니라 그냥 그곳에 위치한 별개의 지향성이라고 존중받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네. 네. 그래서 대충 도링코님이랑 진행하기로 했던 그런 인터뷰 내용은 다 한 것 같아요. 우리 머리 위에 퀘스처닝은 언제쯤 깨질까? 근데 그러니까 질문이 굉장히 많았는데 다 비슷비슷한 대답인 것 같아서 여기서 더 말해봤자 우리가 더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을까. 결국 저희가 유성애자분들이건 회색 무성애자분들이건 성적 끌림을 느끼시는 분들을 이해하는 것 자체가 좀 무리 아닌가 지금. 무리. 네.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무성애자인 게 아닐까. 네, 그러니까, 맞는 것 같아요. 네, 왜 없는 걸 이해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그 이해라는 범주가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지만 내가 완벽하게 체화라고 해야 되나? 네, 감정적으로 느끼기 그거는 힘든. 안 되는. 곱하기 0 같은 느낌이에요. 계속 는 하면 0 나오잖아요. 뭘 해도. 근데 그렇게까지 유성애자분들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성적 끌림을 가져와서 나는 성적 끌림을 이만큼 느낀다고 해도 모르니까 나는. 그럼요. 네, 그래서 그냥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으니까 저희는 그런 사람들을 모두 이제 방송을 듣는 분들에게 소개를 해주고 네. 네, 무성애자도 다른 무성애자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런. 그렇죠. 네. 지향성 이전에 타인을 알아가는 문제라서요. 네, 그렇죠. 그리고 저는 만약에 이런 문제들이 만약에 연애를 한다고 치면 그 두 사람끼리 조율해 나가야 될 문제지. 그 이후의 문제는 저희는 그냥 이런 정체성도 있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까지만 이해하고 존중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네. 사실 근데 A 분들이 이제 그레이 분들한테 엄브렐라에서 빼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못 느끼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일단 성적 끌림을 느끼기만 하면 정도를 모르잖아요. A 분들이. 그러니까 그냥 느끼니까 유성애자 아니냐 이렇게 이분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건 왜 그럴까요? 근데 꼭 그럴 수는 없으니까. 뭐 예를 들어 젠더 퀴어 범주에서도 젠더 이분법적이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저희가 이런 방송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와, 그래서 무방한 이야기는 참 좋은 방송. 이거 진행자님 홍보 잘하시고. 네. 그래서 결국 본인이 느끼는 감정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그게 근데 솔직히 그게 정답이죠. 정로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대충 도링코님에 대한 완전 도링코님을 파헤치는 네. 파헤침 당한 기분. 치과. 다시 돌아와서. 저번화에서 그러지 않으셨나?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맞아.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지는. 즐기는 건 좀 죄송하니까 그럼 뺄게요. 즐긴다는 게 사실 방송 많이 보시고 많이 공감해 주시고 댓글 많이 달아주시는 게 즐기는 게 아닐까 이런. 댓글 진짜 오늘 게스트 너무 잘 모신 거. 정말요? 네. 댓글 제발 댓글 달아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찾아오고 만 것입니다. 찾아오고 말았어요. 네, 무성애자가 대신 읽어주는 고민 이야기가 찾아왔습니다. 하나, 둘, 셋. 무대 고! 이번에는 루나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네, 사연 읽으실 분.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선수 치셨네. 네, 이제 별님이 사연을 읽어주실 거예요. 예, 루나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화소님을 통해서 무대 방송을 알게 된 20살 호모로맨틱 데미섹슈얼 남성입니다. 제가 최근 고민하고 있는 것은
바로 무성애자 커뮤니티에 가입해도 되는지입니다. 저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동성애자인지 무성애자인지 확신이 안 들어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여러 사람과 교류해보았는데 거기서 배웠던 한 무성애자분이 회색 무성애자를 되게 안 이꼽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사실 퀘스처널이기도 했고 무성애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어서 별 생각 없이 넘겼는데 막상 제 자신을 데미섹슈얼로 정체화했더니 그 말이 너무 신경 쓰입니다. 무대와 같은 A 커뮤니티에서도 데미섹슈얼이나 회색 무성애자에게도 동성애자가 양성애자를 포비하듯 그런 차별이나 시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뜨거운 감자 같은 질문을 그러니까 방금 전에도 저희가 얘기하던 그쵸. 네. 소수자 속 소수자 차별 고민이네요. 그럼요. 씁쓸하네요. 잠깐 다른 소리를 하자면 화소님은 네 저희 방송을 위해 항상 힘써주고 계시는 네. 대장님이시죠. 네, 저더러 빠밤과 상큼 발랄 목화솜을 꼭 하라고 하셨던 그 대장님입니다. 그 악감정 가지고 이악 물고 계신 지금 화소님이 자리에 안 계시다고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어차피 나중에 다 들으실 텐데. 뭐 그럼요. 네. 죄송해요. 아니에요, 사랑해요. 그래서 근데 무성애자 오픈 채팅방이 있는지는 저도 몰랐네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만나는구나. 네. 그리고 중간에 등장했던 Q 그러니까 퀘스처너리는 그러니까 자신이 퀴어라는 사실은 인지했지만 정확한 정체성을 정의해 나가는 그런 단계입니다. 저도 한번 겪었었어요. 저는 근데 한 달? 한 달. 네. 아무튼 그래서 퀘스처너리는 좀 많은 정보를 접하는 게 도움이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도 커뮤니티가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그렇죠. 결국 판단하는 건 본인이니까요. 그래서 도링코님 의견은 어떠세요? 어떤 커뮤니티에 대한 이런 네. 차별이나 시선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사연을 보내주셨으니까. 저는 사실 처음에 이제 좀 더 무성애자에 대해서 알고 싶고 주변에 무성애자가 없었으니까 되게 궁금했던 거예요. 정말 내가 느끼는 고민들이 진짜 이 사람들도 같이 느끼고 있는지. 그래서 처음에 되게 어떤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입을 하려고 했는데 약간 저의 그 어떤 사적인 이야기를 제 정체성에 부합하도록 이렇게 구성하는 게 굉장히 좀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가입을 못하고 잠시 미루고 그때 텀블벅을 통해서 알게 된 어떤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지금 무대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직 그런 차별이나 좀 편견은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좀 유순하게 뭔가 유입이 됐다고 해야 되나? 무성애자가 무성애자를 포비아해라고 하는 그런 경우를 아직 상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렇다고 제가 좀 나이브하게 이렇게 조언을 해드리기는 좀 싫고 그래서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것들이 걱정될 때 만약 직접적으로 자신한테 어떤 그런 편견이나 혐오가 왔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되게 확신을 갖고 아니 그건 아니고 그건 이거야 라고 설명할 수 있으면 저는 그런 커뮤니티 활동을 해도 멘탈에 지장이 없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별하는 사람의 문제. 그거에서의 문제죠. 그러니까 그거는 소수자들 스스로가 자정작용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이렇게 딱 말씀드리기가 힘들긴 한데 어디 가나 그런 사람들 많고요. 뭐 안 그런 사람들끼리 노세요라고 말하기는 싫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그렇죠. 스스로 그런 자정이 필요한. 네. 저는 이런 차별적인 시선이 존재한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어요. 이 사연을 통해. 근데 어쨌든 말이 나왔다는 건 어느 시선적에서는 그런 말이 있었다는 거죠. 네. 그러긴 한데 저는 어쨌든 무대 활동을 하면서 한 번도 그런 걸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는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무성애자의 범주에 속하고 굳이 어떤 개인의 더 자세한 정체성은 그렇게 본인한테 중요한 거지 사실 뭐 보는 그냥 같이 활동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많이 중요한가 사람과 사람 간의 어떤 관계를 맺는데 그렇게 중요한 요인인가? 라고 생각을 잘 안 해봤었거든요. 근데 막상 이렇게 좀 더 넓은 큰 커뮤니티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 조금 사실 저 같아도 좀 망설여질 것 같아요. 좀 그냥 나도 모르는 사람한테서 이렇게 공격을 받는
저잖아요. 사실 분명히 같은 고민을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랑 좀 더 다르다고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면 당황스러울 것 같긴 해요. 근데 사실 제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마음의 준비라고 할까? 대비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이 스스로 좀 갖추어져 있을 때 커뮤니티 활동을 해도 뭐 괜찮지 않을까. 굳이 뭔가 당장 커뮤니티에 들어가야 내 고민이 해결돼 이런 것도 아니니까. 되게 그게 속속감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네, 나랑 같은 고민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지를 발견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크죠, 엄청. 네. 근데 이제 소수자 커뮤니티에 이제 차별이 만연하기는 해요. 저는 이제 커뮤니티를 그 소속감 때문에 일찍 들어갔던 케이스거든요. 차별이 제가 보기에는 무심하게 그 차별을 그냥 넘길 수 있는 게 아니면은 굳이 커뮤니티에 소속이 돼야 하나 했던 게 저는 이제 아까 소개드렸듯이 시스젠더의 헤테로잖아요. 어쨌든. 네네. 그러면 이제 저희는 A 커뮤니티 말고 이제 저는 이제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들어갔는데 네. 거기서는 이제 시스젠더 헤테로가 왜 여기 있냐는 식으로 쫓아낸 적이 있거든요. 네, 그 뭐 어떤 말씀하시는지 되게 잘 알 것 같아요. 나는 분명히 에이섹슈얼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네네. 그건 시스젠더 헤테로가 그냥 퀴어 딱지를 달고 싶어서 그냥 그러니까 소위 저번에도 말한 힙해 보이기 위해서 네. 뭔가 명찰처럼 달고 다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패션 기어. 패션 기어를 진짜 너무 싫어. 1화에서도 보은님이랑 말한 적 있는데 그 라벨링이라고 해야 되나? 네. 저희 막 다들 표정이 무슨 네, 못 볼 거 본 것처럼. 네. 소속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 혐오랑 차별을 자정작용이 먼저 필요하지 그걸 굳이 먼저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혐오와 차별을 당하는 게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요. 굳이 커뮤니티 활동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근데 그쵸. 이제 여기서 질문은 무대에서도 무대에는 그런 차별이 전혀 네. 없잖아요. 일단 그쵸. 저희는 유성애자분들도 있고 회원분들 중에. 네, 맞아요. 네, 그렇죠. 네. 무대는 어쨌든 무성애자 가시화를 위해 네. 무성애 과시화를 위해 그런 활동을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일단 저도 그렇고 여기 들어와서 그런 차별이나 시선을 겪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퀴어가 아니신 분도 LI면 저희는 전부 받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차별이 있을 수가 없는데 다른 커뮤니티는 잘 모르는. 네,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소리가 들려오기는 해요. 회색 무성애자가 차별을 당한다 이런 소리. 외국 커뮤니티에서도 A 엄브렐라에서 회색 무성애자와 반무성애를 빼라 이런 소리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아 진짜요? 근데 그게 약간 그런 거 좀 대세인 의견인가요? 그런 것들이? 대세인 의견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A분에서조차 그들은 A 엄브렐라에 속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 A분이 무성애 위키인데 거기 들어오면 다 나오잖아요. 그럼요. 근데 약간 개인적인 어떤 판단으로 그렇게 타인의 정체성을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좀 아닌 것 같긴 하네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질문하신 것처럼 동성애자가 양성애자를 포비해하듯 이럴 때 네. 그거를 정상이라고 보진 않잖아요. 저희도. 그럼요. 그게 말이 돼? 이러고 네. 같은 동성애자끼리도 그런 사람은 별로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건 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차별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같은 소수자면서 또 소수자를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들거든요. 저는. 왜 당하는 걸 다른 사람한테 다시 하는지를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맞아요. 네. 그거는 모든 에이섹슈얼이 모든 회색 무성애자한테 한다는 그것도 아니지만 근데 왜 그럴까요? 전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냥 사람 성격이 좀 꼬인 건가? 약간 그런 생각도 들고. 성적으로 끌림을 조금이나마 느낀다는 것 자체가 이제 무성의 단어를 같이 공유하는 게 싫다는 감정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사실 그런 게 좀 제일 큰 원인일 것 같긴 해요. 사실. 근데 무성애는 단어가 벼슬이 아니거든요. 그럼요. 아니 일단 뭐든지 벼슬은 없어요. 네. 그냥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고 말하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왜 남이 네, 저 좀 약간 울컥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가 나를 표현하는 단어인 만큼 그거는 타인의 단어이니까 역시 존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문제점을 인지를 하고 별님이 말하신 것처럼 저도 커뮤니티 활동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정보를 얻으려고 하면 굳이 꼭 막 거기에 가입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네. 네. 퀴어한 삶을 살다 보면은 어디선가 만나서 네. 저도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데 살다 보면 이렇게 무성애자분들하고 네, 방송도 하고 그렇게 저는 됩니다. 한 번은 다른 분 정체를 도와준 적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분이 굉장히 고민을 한다고 해서 내가 정체를 할 때 도움을 받았던 모든 자료와 정보와 그리고 사람도 소개시켜주고 다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참 잘된 케이스죠.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질문을 1차적으로 답을 해드리면 커뮤니티에 꼭 가입할 필요는 없다. 네. 그다음에 2차적으로 대답을 해드리면 무대에서는 저는 한 번도 그런 걸 겪어본 적이 없어요. 네, 저도 없습니다. 일단은 네. 없죠. 네. 또 뭐 무대에서도 커뮤니티 지금 준비하고 있죠. 네, 저희도 이제 무성의 커뮤니티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문제가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네요. 네. 결국 우리도 이런 근데 상황이 일어났을 때 대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무대 자체가 약간 네. 꼭 무성애자 말고도 가시화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저는 무성의 커뮤니티를 가입하려고 했을 때 가입 거절을 당했었거든요. 진짜요? 왜? 저는 이유를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시스젠더 헤테로 남성이라고 적기 때문이 아닐까. 약간 그런 건 아마 없을 거예요, 무대는. 그럼 네, 그렇죠. 네. 이미 들어와 계시니까. 네, 이미 저는 네. 들어와 계셔서 녹음까지 하고 계시고 회원분들 막 같이 밥 먹다 말고 벨님은 여자 좋아하시잖아요, 이러면. 네. 네.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오히려 소수자 커뮤니티에 가면은 여자 좋아한다, 남자가 여자 좋아한다 이러면은 꺼리거든요. 헤테로잖아 이러면서.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벨님은 헤테로잖아요. 맞아. 그럴 수 있지. 예. 저도 지정성별 여자고 시스젠더 남자 좋아할 수 있지. 첫사랑은 남자였는데 네. 그럴 수도 있고. 그냥 그런 거죠. 그 사람 특성이죠. 뭐.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저희는 만약에 그런 차별 사례가 있다면 단톡방이 터져버리지 않을까. 정말 맞아. 터져서 이미 사건이 종결나지 않을까. 결론은 저희는 없지만 다른 커뮤니티에는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어쨌든 저희가 모든 커뮤니티를 겪어본 건 아니니까. 네네. 네, 아무튼 소중한 이야기를 솔직하게 풀어주신 루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저희가 너무 두서없이 말을 하긴 했는데 고민을 푸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자, 제발. 한마디씩. 한마디씩. 고민 사연 보내달라고. 저요. 고민 사연 혼자서 속썩이지 마시고 어쨌든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그런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있으면 더 정체화 과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많이 보내주세요. 네, 고민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 저희가 고민 사연 오면은 그걸 읽으면서 심사숙고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그 고민 사연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도 이제 그거에 감정이입해서 울컥울컥하면서 심사숙고 맞아요. 제대로 하고 있으니까 고민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